오늘 이제 1, 2월 강의 시작이고요. 이제 선생님들 우선은 강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요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으실 것 같아서, 이제, 2018학년도, 2019학년도, 선생님들 TO가 얼마나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합격 컷이 어떻게 되고, 경쟁률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리고 2019학년도 경향성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경향성의 의미가 뭔지, 그래서 2020학년도에는 선생님들이 어떤 경향성에 대비해서 준비하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교재 구성이랑 우리 강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우선은 선생님들 이제 아시겠지만 2018학년도까지의 경향성, 이거는 어떻게 보면 2014학년도부터 시작된 2018학년도의 경향성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2019학년도, 그러니까 이제 작년 딱 선생님들 시험 보신 선생님들의 경향성의 특성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때 2018학년도에는 우리가 TO가 어떻게 났었습니까? 굉장히 많이 났었죠. 그죠? 그래서 567명, 이때 선생님들이 갑자기 100 몇십 명씩 뽑다가 567명을 뽑네? 라고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라셔서 그동안 준비 안 하시던 선생님들까지 마구마구 준비하시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역대 최고로 많이 뽑았던 시기였습니다. 그죠? 전문 상담이 굉장히 큰 붐이 일었었고요. 그래서 2019학년도에 우리가 과연 이만큼 뽑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는 오히려 이제 더 인원수가 많아져서 575명이 뽑히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인원수가 그대로 거의 유지가 된 상태로 2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이때 우리가 선생님들 이제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3.07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3대 1의 경쟁률이었죠. 그죠? 2019학년도의 경쟁률은 어느 정도 나타났느냐면 3.45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쟁률 차이도 큰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험을 보는 인원수가 빠진 만큼 거의 다시 이제 들어와서 시험 보게 되는 상황이 2019학년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상담 교사는 그 이전에도 경쟁률은 한 4, 5대 1, 6대 1 요 정도였던 걸로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럼 2018학년도에 합격 컷이 어떻게 됐었느냐? 전체 49.02 정도의 합격 컷이 나타났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평균 합격 컷에 해당하고요. 그런데 이제 2019학년도의 합격 컷은 어떻게 되느냐면, 전체적으로 59.87이에요. 그래서 합격 컷 점수가 얼마만큼 올랐느냐면 10점 이상 올랐습니다. 그죠? 근데 이때의 합격 컷과 이때의 합격 컷은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요때는 선생님들이 이제 가장 높은 합격 컷의 점수가 있었던 것이 우리가 서울권에 해당하는 점수들, 그래서 이제 점수들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차가 그렇게 크게 높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편차가 어떻게 되냐면, 강원도 제일 합격 컷이 낮았던 것이 41.33이고 가장 합격 컷이 높았던 것이 대전, 그래서 70점이죠. 그래서 이때는 편차가 이제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42점에서 55점 가장 높은 것이, 그래서 10점에서 11, 2점 정도 차이가 나는 편차였었어요. 그래서 다 고안에 있었었고요. 많은 점수 수치들이 40점대 점수들로 나타났었던 것에 비해서 2019학년도에서는 가장 낮은 강원도 41.33점에서 이제 대전 70점으로 편차가 굉장히 높아졌던 거죠. 그래서 거의 보시면은 30점 가까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간 차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2019학년도에. 근데 그 이전에는 어땠느냐 하면은 2014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지역 간의 격차가 그렇게 크게 나타난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올해 그것이 굉장히 두드러진 형상이었고요. 올해 이제 많이 점수가 높아진 것이 대전, 서울, 인천이 이제 20점 정도 이상씩, 15점, 20점 정도 이상씩 컷이 확 올라갔고, 이제 컷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거나 낮았던 데가 이제 강원도라던가 아니면은 전남이 이제 컷이 이제 낮게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전남은 한 5, 6점 정도 올랐고요. 그래서 지역 간 편차가 많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서울이나 인천권에 이제 시험을 보셨는데 시험을 보시면서 합격에 해당하실 만한 점수를 받으셨는데 안타깝게 다른 지역에 들어갔었으면 합격하셨을 텐데 떨어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고, 그리고 이제 이제 그런 어떤 특성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2018학년도에는 갑자기 567명을 한꺼번에 뽑는 바람에 우리가 준비 안 된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그 시험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향 평준화 됐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2019학년도에는 그래도 준비하신 선생님들이 있고 또 여전히 TO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갑자기 뛰어든 선생님들이 숫자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준비되시지 않은 선생님들과 준비되신 선생님들 간에 편차가 많이 컸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편차의 크기를 많이 좌우했던 것이 문제 출제 난이도와 유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 문제 출제 난이도가 선생님들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변별도가 많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죠? 쉬운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오고 어려운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래서 2019학년도에는 이러한 어떤 경향성이 이제 있어서 우리가 이제 편차 점수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감안하셔서 2020학년도에서는 시험 준비하시면서 지역에 어디에 원서를 넣을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험 문제 경향성 같이 우선 얘기해 봐야 되겠죠. 우선 선생님들 가장 크게 아신 것은 2020학년도에 뭐가 없어집니까? 논술형이 없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없어집니까? 5점 100점짜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기입형 몇 문제죠? 6문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서술형은 17문제. 그래서 총 23문제입니다. 그죠?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문제 유형을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훨씬 더 유형이 심플해졌죠. 그죠? 심플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채점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거기에 맞춰진 문제 출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019학년도와 유사하게끔, 그건 2018학년도부터 나타난 경향성인데요. 개념 위주의 심플하게 답안을 서술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조금 광범위하게 출제되는 경향성은 이 해에도 지속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시험은 채점하기 좋게 심플하고 개념 위주의 문제들이 난이도가 비슷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나서 2차 시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있다 그랬죠. 그죠? 선생님들 이 2차 시험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그죠? 2차 시험이 면접 플러스 어떻게 됩니까? 실기평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기평가는 거의 뭐 확정된 걸로 보이고요. 공고가 언제 나느냐의 문제인데 실기평가에서 사례 개념만 반드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고가 나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차 시험에서 이제 우리가 실기평가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1차 시험을 우선 이렇게 좀 난이도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으면 선생님들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 그래서 성실하게 공부하셨으면 광범위하게 개념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은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나서 이제 아마 실기평가나 면접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더 변별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1.5배수 보통 이제 뽑게 되는데 이제 2020학년도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 이제 그때 돼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2014년도에서도 뭐 지금까지 쭉 똑같은 내용인데요. 항상 가장 중요한 건 무슨 공부입니까? 이론 공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14과목에 해당하는 이론 공부에 대한 것은 광범위하게 꼼꼼하게 이제 충실하게 공부하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2018학년도 2018년에 이제 공부를 쭉 하셔서 2019학년도에 이제 합격하신 분 중에서 초시 합격자 선생님 중에서 정말 이제 지난해 제 교재를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공부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면은 거의 뭐 항상 60점대 이제 받으셨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번에 이제 80점대 중반대 이제 점수로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시에서도 내가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고득점 합격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꼼꼼하게 해 가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 2월에 우리가 그러면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이론 강의가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쭉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과목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1월부터 6월까지 이론 강의를 이제 다 보게 되면 아마 시간이, 그러니까, 이론만 너무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를 다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공부했는지, 이제 굉장히 애매해지고 방향을 못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제대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요. 그만큼 이론 강의에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 6월 강의 동안에 마음을 다잡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1, 2월에는 특히 공부할 수 있는 뭔가 마음가짐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뭐 3월까지는 이제 방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방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마음을 매주 이제 다잡으시면서 이제 공부를 밀리지 않고 강의를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이제 그 주 했던 내용들을 꼼꼼하게 매주 성실하게 해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선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다잡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우리 교재랑 함께 나가게 되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교재 구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강의 진행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교재는 우리가 요 본교재, 두꺼운 본교재가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약 노트, 그래서 부교재가 있죠. 부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물로 두 가지가 나가게 됩니다. 하나는 서브노트에 해당하는 거고요. 하나는 키워드 종류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보시면은요. 우선은 본교재 내용을 쭉 한번 보시겠어요? 보면은 제목 차례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첫 교재는 심리학개론, 성격심리학, 학습심리학, 상담이론과 실제가 들어가 있고, 이제 컬러로 이 교재를 구성한 이유는 우리가 기출문제로 출제된 영역은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로 출제되지 않지만 중요한 개념들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파란색으로 그 개념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색칠을 해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표기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심리학개론에서 우리가 기출문제로 출제가 된 부분은 목차를 잠깐 보시면 심리학개론 목차 기억과 인지 과정이랑 사회 심리랑 스트레스 이해 및 대처 세 군데에서 딱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기억과 인지 과정이 2019학년도,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해 및 대처에서 2019학년도, 그리고 사회 심리학이 2018학년도에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기억과 인지 과정 페이지를 잠깐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기억과 인지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문제로 내기도 좋고. 51페이지 잠깐 가보실게요. 51페이지 가보시면 망각의 성질이 나오죠. 거기에 간섭이 빨간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고 기출 유형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에 어떤 유형이 제시가 되어 있는지 문항 유형이 나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답에 해당했던 내용들이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올해는 제가 조금 전년도랑 다르게 구성한 것이 요 요약 노트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요약 노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동일한 과목에 대한 목차들이 이렇게 쭉 앞에 나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첫 페이지를 가보시면은 왼쪽에
각 챕터에 해당하는 간략한 정리와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색칠을 해놨고 오른쪽에 점선으로 들어간 부분은 기출문제들, 최근 기출문제들을 그 페이지에 해당하는 것을 수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1월부터 6월까지 굉장히 좀 마음을 다잡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이론 공부만 하다 보면 안 잡히셔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볼 겁니다. 해당 영역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요약노트 9페이지를 잠깐 가보실게요. 예. 요약노트 9페이지를 가보시면 아까 우리가 51페이지 본교재에 나왔던 기출유형 제시에 해당하는 기출문제가 오른쪽 점선 표시에 해당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약노트는 우리가 이 이론 이제 1월에서부터 2월까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가는데 선생님들이 심플하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가면서 암기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자료고요. 이거 중심으로 우선은 암기를 하셔서 뼈대 잡으라고 드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막판에 선생님들이 요 요약노트 자료만 열심히 암기하셔서 이번에 이제 그 경기권 초등이 점수가 컷이 높았죠. 60몇 점으로. 근데 거기에 이제 막판에 이제 높은 점수를 합격하신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9페이지에 이렇게 각 해당하는 내용 정리와 오른쪽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면서 수업 시간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내용들을 구주에 공부를 하고 나시면은 이제 끝나고 나서 스터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시간에는 요 요약노트 자료를 가지고 같이 암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날 강의한 것들에 대한 공부들을 소화시키고 나시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혼자서 공부를 일주일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일주일간 공부하시기 위한 자료가 여기 서브노트랑 여기 키워드 정리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워드 정리표는 요약노트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세세하게 이제 간략화시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약노트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눈에 들어오죠. 근데 이거는 한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더 세세한 내용들을 갖다가 정리를 간략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키워드 정리표는 좀 더 꼼꼼하게 암기를 하실 때 필요하신 자료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한 주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나면은 스터디를 통해서 뼈대 잡아서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고 암기하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좀 더 세세하게 혼자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암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 정리표를 가시고 암기를 하시고 눈으로 공부하신 다음에 뒤로 가 보시면은요 서브노트 사용법 안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 2페이지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이따가 읽어보시면 되고요. 설명을 이제 쭉 해드리면 여기에 키워드 정리표에 해당하는 똑같은 내용이 옆에 이제 표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 암기하시고 괄호에 해당하는 것들 빈칸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요 개념도 우선 암기가 들어가신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기 머릿속에 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백지노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19페이지를 가보시면 각 페이지별로 이제 주제가 나오고요. 그 주제 중심으로 선생님들 나름의 방식으로 여기에서 구조화시키는 백지노트가 들어갑니다. 사실 암기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백지노트라고 얘기하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시에 이제 고득점에 합격하신 선생님이 이제 백지노트 활용을 굉장히 잘하셨고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요게 자기 스스로 구조화하면서 암기를 자기 나름의 이해 맥락으로 이제 하셔서 굉장히 이제 정확하고 철저하게 암기를 하실 수가 있으셔서 이번 시험에 굉장히 고득점을 받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되면 자기 나름대로 백지노트를 활용하셔서 이제 그 구조화 시키시고요. 그래서 암기가 끝나시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퀴즈식으로 시험 한번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35페이지입니다. 이제 35페이지를 가보시면
여기에 이제 워크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북이 키워드형이랑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교재랑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암기한 것들을 여기에 다시 빈칸들을 채워 넣으면서 워크북 퀴즈 확인하시고, 이제 우리가 키워드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서술형도 필요하죠, 그죠? 개념 서술에 대한 거. 그래서 55페이지 가시면은 워크북 서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북 서술형까지 작성하시는 거. 맨 마지막에는 답안이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키워드형, 서술형 답안이 있고, 전년도보다 내용 추가가 돼서 워크북 양도 늘어났고 교재도 분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혼자 공부하시면 됩니다. 양이 많죠. 양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 다 하시는 건 사실은 힘들어요. 하시는 건 힘든데,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준비해서 선생님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것은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활용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맞는 방식으로 충분히 일주일간 활용하셔서 사용하시고, 내가 어떤 게 제일 맞더라, 그것들을 이제 초반에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기만의 공부 방식이 정립이 안 된 채 3월, 4월을 넘어가시면 굉장히 헤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 방법 정립하는 것이 1, 2월에 가장 중요하고요. 그 공부 방법 정립하는데 이 자료들을 활용하시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해서 일주일 공부하시고,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이제 시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형성평가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내가 일주일간 잘 공부했나? 형성평가는 당연히 워크북보다 난이도가 높고요. 그리고 기말고사나 모의고사보다는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 형성평가를 보시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2개월간의 강의가 끝나면 마지막 날에는 기말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는 모의고사 형식이에요. 그래서 전년도에 강의 그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때, 첫 번째 모의고사 때 멘붕에 빠지세요. 보통은 너무 어려워서. 근데 제 경험상 이제 1, 2월이라 하더라도 모의고사 형식으로 기말고사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야지만 선생님들이 그 유형에 대한 적응들을 빨리 하셔서 실제 시험에서 훨씬 더 거부감 없이 두렵지 않게 미리 대처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는 모의고사 형식으로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강의 진행이 이제 6월까지 쭉 똑같이 동일하게 이어지게 되고, 과목이랑 교재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강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교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전년도에 이제 좀 두 가지 스타일의 선생님들이 있으셨어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초시에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그 공부 정립을 자리를 딱 잡으셔서 매주 해야 될 분량을 갖다가 이제 제대로 진도를 늦추지 않고 소화를 해놔셔서 교재에 있는 구석구석까지 다 암기를 하셔서 초시에 완전히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선생님 유형이 있으셨고, 재수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그 재수 선생님들이 이제 보통 초시 선생님들보다 시험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더 크세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기간이 2년으로 늘어가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을 보러서 준비를 하셨는데, 재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초시 선생님들보다 뭐가 더 중요했느냐면 마인드 컨트롤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했던 공부이기 때문에 이 공부에 대한 흥미도도 떨어지고, 근데 이 내용들을 내가 어느 정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제대로 내가 공부를 하는 것, 제대로 암기하고 제대로 준비해서 가는 것에 준비를 한다는 거가 처음에 초시 선생님보다 재수하시는 선생님들이 더욱더 그 마음 잡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그 재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리셨고, 초시 선생님은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이나 자기 공부법을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본인들에 대한 진단, 본인들의 상태가 어떤 것들이 공부를 방해하는지를 이제 좀 스스로 알아보시고, 그걸 1, 2월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찾아 나가서 이제 11월까지 선생님들이 이제 쭉 공부를 잘 해 나가시면 합격이 되십니다. 전년도에 그 선생님들이 1월부터 11월까지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명만 제외하고는 다 합격하셨어요. 1차에.
근데 점수가 컷이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이기는 했으나 다 우선 1차에 합격하셨고요. 그 인천이나 아니면은 뭐 저기 그 경기랑 서울 쪽으로 지원을 하신 분들이셨는데 컷이 65점으로 다 높으셨는데도 이제 우선은 합격을 하셨고, 이제 한 분 이제 그 서울이 68점으로 너무 높아서 아깝게 떨어지셨고, 그래서 1월부터 준비하셔서 이제 쭉 하신 분들은 다 잘 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다행스러웠고, 이제 올해도 2020학년도에도 선생님들이 이제 요 공부해 나가시는데 요 커리큘럼을 잘 쫓아가셔서 이제 잘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그러면은 이 1년간 공부를 하는 동안에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 상담교사라는 일을 이제 딱 해야 되겠다라는 그 꿈을 가지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이것이 이제 직업적인 안정성도 보장이 되지만 굉장히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잖아요. 의미 있고. 저는 그 임상 현장에서 상담을 오래 했는데 그래서 이제 완전히 아동인 5, 6세 아동도 상담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생도 상담해봤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상담해봤고, 대학생이나 20대, 그 다음에 30대, 그 다음에 40대, 50대, 심하게는 60대까지 상담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보람되게 상담을 했던, 이거는 뭐 그렇게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가장 보람되게 상담을 했었던 나이 연령대가 초등생, 중등생,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생들도. 그래서 딱 요 시기에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행운이고요. 왜냐하면 이 시기의 아이들은 정말 딱 조그만한 도움으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조그만한 도움으로 많은 변화와 성장을 이뤄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난 아이들은 성장 시기라는 발달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목에서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학의 발달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배우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얘네들이 아직 완성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성격 장애군에 속하는 아이들을 아직 안 들어가죠. 그죠?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얘기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도 고착화되지 않는 시기란 뜻이에요. 그죠? 성격 장애가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이전에 19살 때까지는 내가 어느 순간에 만나서 어떤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변화 가능한 아이들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아이들을 만나시게 될 거고, 그 많은 아이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아주 조그마한 도움을 통해서 이제 건강하게 성숙해 가고, 그리고 마음이 아름답게 치유해 가는 과정을 보이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안 할 수 있을래야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을 먹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가치 있고 보람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학년도에 2차 시험에 실기평가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실기평가 준비까지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면접은 어차피 비교과 한꺼번에 같이 보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이제 사례 개념화라던가 시연이라던가 집단 프로그램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게 도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도와드리는 것까지 해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로써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 1, 2월 강의부터 잘 준비해서 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었다가 이제 본 강의, 심리학개론, 생리심리학은 좀 많이 선생님들이 그 두려워하는 과목이거든요. 이제 좀 잘 쉬었다가 이제 그 생리심리학 들어가도록 할게요.